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제 청약 일정이 나왔어요. 그쵸? 네. 자, 우리 이태원 소장님과 함께 관련돼서 아주 하나하나 새로운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파트 잡내야. 그죠? 네. 네. 자, 이제 일정이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입주자 공고가요. 그 10월 11일 금요일 이제 발표가 됐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관련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조감도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위쪽에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잠실 르엘 우리가 진미크 영상에서 네네네. 다뤘던 이제 미성하고 크로바가 이제 위쪽에 이제 공사하고 있는 모습까지 또 이제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입지라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교통은 이제 2호선, 8호선, 9호선이 이렇게 같이 흐르고 있고요. 가까운 역은 잠실역도 있지만 2호선은 이제 잠실 나루역, 예전에는 성내역이라고 불렸던 역이 있고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8호선이죠. 몽촌토선역이 이제 바로 붙어 있으니까 뭐 네. 도보권인 거고, 그다음에 한성 백제역은 이제 9호선인데 한 도보로 한 5분 이내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경 2km 안에 웬만한 것들이 몰려져 있는데요. 잠실역 주변으로 해서 롯데월드타워,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롯데월드, 그리고 롯데몰, 석촌호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춰져 있고 영구 조망인 이제 올림픽 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영구 조망. 네. 네. 좋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본 모습인데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뭐 근처에 이제 아산병원이 가깝게 있다라는 것도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대교, 뭐 천호대교, 그다음에 잠실교, 잠실대교도 이제 강북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시고, 잠실역에는 이제 홈플러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마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잠실 월드 타워 지하에도 있고 롯데월드에도 제타플렉스라고 하는 롯데월드 약간 좀 프리미엄급처럼 보이는 게 네네네. 하나가 더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한강도 가깝게 있지만 석촌호수도 이제 공원으로서 그리고 호수로서의 어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군 역시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안에서는 뭐 학교는 없지만 가까운 거리에 잠실 초등학교가 있고요. 잠실 중학교하고 방위 중학교가 인근에 있고 잠실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몽촌토성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올림픽 공원, 네. 43만 평 공원이 바로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이제 주 출입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곧 보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급져 보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민 공동 시설인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게 갖춰져 있는 모습들이 보일 거고요. 근린 생활 시설, 상가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일반 분양에 관련된 이제 그림인데요. 아파트의 이제 뭐 위치도라든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43 타입은 분홍색으로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59 타입은 약간 보라색 계열로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74 타입은 이제 파란색, 이제 약간 남색 계열, 그리고 보라색 계열이 이제 74 타입의 이렇게 모습이 있고, 84 타입 같은 경우 약간 밝은 색이죠. 네. 연두색부터 약간 주황색까지 이렇게 보이시고, 104 타입은 약간 조금 더 붉은 주황색에서 가을에 어울리는 네네. 브라운. 네. 어쩌면 단풍 색깔일 수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104 타입은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이실 거고, 여기가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커서가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가 이제 올림픽 공원 방향이에요. 올림픽 공원 방향이고, 그러니까 전망을 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조망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네. 내가 어느 쪽에 어떤 타입을 좀 보는 게 좋을까? 저걸 그런 좀 참고를 할 수는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이 많이 하는 43 타입, 네. 그리고 84D 타입. 네, 요게 가장 많은 타입을 가지고 있고, 이제 59도 꽤 되네요. 네. 네, 59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야외 음악당이라든지 뭐 스카이 네. 라운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올림픽 공원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하긴 아무래도 보실 수 이제 있고요. 전망이 좋은 곳
그 네. 공동으로 사용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많이 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자체의 가치를 좀 높이는데도 그렇죠.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다음에 이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요거를 그렇죠. 또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네.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보면 저 집 나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런 욕망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죠.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극을 해야지. 막상 이제 되겠죠. 우리 집에서는 네. 안 보여. 그렇죠. 근데 여기 가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마치 네, 뭐 네. 그걸 다 공유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그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주민 공동 시설은 이제 피트니스, 뭐 실내 골프장, 그다음에 수영장. 조식 카페, 네. 뭐 수영장, 뭐 탁구장 이런 운동 시설들이 이제 갖춰져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찍었던 영상 중에 대치 에델루이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런 커뮤니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분양 개수도 뭐 74개 정도밖에 일반 분양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가 청약 경쟁률 어마어마한 거 보셨어요? 네네. 통장이 거의 34,000개인가 몰렸고요. 음. 그리고 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1024대 1인가? 야, 진짜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은 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네, 거기는 뭐 로또 분양이었으니까요. 거의 뭐 주변 시세보다 한 10억 정도 싸게끔 분양이 네. 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공동 시설에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참 또 저는 부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규제 지역에 뭐 투기 과열 지구고 청약 과열 지구 뭐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서울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1순위로 이제 아마 추첨 이제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특별 공급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21일부터 이제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급은 다음 날 22일 화요일 하고 이제 23일 수요일 날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아마 기타는 아마 다른 조건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받는 거고요. 대부분에 있는 분들은 22일 날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2순위가 있는데요. 2순위는 뭐 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까? 없죠. 예. 한데 혹시 모르니까 넣었는데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24일 날 뭐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넣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30날 네, 수요일 날 이제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서류 접수는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셔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날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이제 계약금을 내셔야 그죠. 되는 날입니다. 계약금, 네, 가장 계약 중요한 체결. 날이에요. 네. 네. 11월 12일부터 12일 화요일부터 15일 금요일 금요일까지 12, 13, 14, 15 4일 동안 서류 다 끝내고 이제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계약금이 좀 센 편이죠. 네, 요즘에 강남권에서는 거의 한 20%씩은 다 받으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선분양이기보다는 지금 한 뭐 거의 한 60% 정도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약간 어떤 보면 또 후분양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약금이 한 20% 되고 중도금이 60%, 그다음에 잔금이 20%. 어떻게 보면 또 잔금 때는 또 조금 가벼워 보이기도 하죠. 네. 앞에 내냐 뒤에 내냐 어차피 그쵸, 내야 될 그쵸. 돈은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내가 지금 현재 자금 계획을 네. 잘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중도금들을 어떻게 해서 넣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일단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부터 네. 한 번씩 좀 보면서 네.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네. 여기가 이제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전매 기간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도 2년이 또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건 일단은 이제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은요. 입주는 이제 2025년 12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4개월 동안에 이제 수많은 일이 또 거쳐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43 타입이랑 이제 43 타입부터 해가지고 104 타입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공급되는 대상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일반 분양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특별 공급의 세대 수가 282세대가 있고요. 네. 그 중에 또 일반 공급 세대 수는 이제 307개, 그리고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 수가 47가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계약금이 20%, 중도금이 60%, 잔금이 20%인데 일단은 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5구 타입을 이제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지금 당장 한 4억 정도는 뭐 손에 쥐고 계시는 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금을 4억 정도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4억을 어딘가에서 땡길 수 있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5천 정도가 아마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나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필요하시고 104 타입 정도 104 타입을 이제 청약을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 6억 이상 한 7억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아마 이제 청약을 한번 넣어 보실 때 조금 고민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계약금은 20%지만 네. 지금 1차 중도금이 15%가 사실 네. 기간이 지금 이렇게 엄청 띄엄띄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정도까지 그 생각을 하고 넣으셔야 지금 되는 거죠. 준비를 하셔야지. 일단 나 계약금 지금 한 3억 저거 59 나 3억 정도면 되는데 네. 이것만 준비해 갖고는 조금 낭패를 보실 수 있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금만 딱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죠.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다음 일정들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고민이 아마 좀 되실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계약금이라는 게 이게 뭐 지금 아파트가 터를 파고 있거나 아니면은 토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벌써 한 60% 정도 네. 공정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약금 다음에 중도금이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바로바로 돌아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계약 체결일이 11월 15일까지 계약금 20%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3 타입 우리가 43 타입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억 정도가 지금 11월 15일까지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네. 그리고 59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한 3억 정도가 바로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74 타입이 3억 5천 정도가 네. 필요하시고 84 타입이 한 3억 8천 정도가 필요하시고 거의 4억 가까이. 네. 네. 그리고 104 타입 같은 경우가 한 4억 5천 정도가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자금 계획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자금 계획에서 가장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좀 짚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은 이제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할 수 네.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분양가 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약금 20%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84 타입 같은 경우가 거의 한 3억 8천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총 납부하는 금액이 18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계약금 20%가 3억 8천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다 가지고 계시면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얼마나 해피하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용대출을 이용하셔가지고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꽤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투기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1억 이상을 받아가지고는 계약금을 내실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당첨자가 이게 차주 그러니까 대출 1억을 받으시면 이게 차주가 되는 거잖아요. 차주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당첨자는 1억 이상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한 9,500 정도 신용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3억 한 나머지. 2억 5천 정도를 이제 추가로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용대출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의 연봉이 좀 뭐 부부 합산해가지고 아마 최소한 뭐 2억 이상이 되셔야지만 아마 대출 금액이 한 2억 이상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조금 나 청약 통장이 있어라고 해서 도전하실 건 아니고 아니면 뭐 내가 뭐 은행 통장에 뭐 한 2억 정도 있고 좀 대출을 뭐 한 1억 정도만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도전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게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이게 대출 회수를 또 당할 수가 있으세요.
네. 뭐 어떤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1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청약에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이제 넣으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집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존 집에 대한 대출이 네. 있다면 아니요. 대출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계약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대출이 없어. 대출이 없는데 거기 대출을 일으켜서 계약금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대출 받는 목적은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자서를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출 계약금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 목적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대출 회수 조치를 아마 받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이 1가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네. 이분이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 계약금으로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권은 또 이게 예전에는 분양권, 입주권은 가구 수로 카운터가 안 됐어요. 네. 주택 수로 카운터가 안 됐는데 분양권은 이제 계약일로부터 계약을 하시면 주택 수로 카운터가 돼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받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DSR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도 여기에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걸린 게 있는데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가 이제 가상금리가 적용이 돼요. 네. 이제 가상금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한 4억이 나왔다. 라고 하는데 지금 가상금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4억 나오던 게 뭐 한 3억 초 중반으로 이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자금을 계획들이 틀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9월 달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안을 좀 하셔야 되네요. 네네네. 혹시나.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잔금 때까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아마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중도금 대출 이자가 있어요. 중도금 60% 중에서 여기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이다 보니까 LTV가 50%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가 이제 조합원이면 무이자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자 후불제였어요. 한꺼번에 내거나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잔금을 넣을 때 그 이자까지도 대출을 받아서 예전에는 납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이자를 직접 납부를 하셔야 돼요. 매달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15%고 2차에서 15%, 그러니까 처음에는 15%,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45%, 네 번째는 50%, 그리고 10%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내셔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처음에는 15%에 대한 이자를 내시다가 두 번 이제 날짜가 이제 3월 14일 이후부터는 30% 이제 대출 금액 30%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45%. 이제 6월 13일 이후로는 또 45%를 내셔야 되고 4차 때는 거기에 50%, 9월 15일부터는 50%를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4차 때 이제 9월 달, 10월 달 마지막 이제 한 3, 4개월 정도는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이자 금액을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네. 당첨되고 봤더니 준공 좀 한 1년 정도밖에 없어요. 되게 빨리빨리 돌아오거든요. 아마 그 이자 내다가 지옥의 맛을 보실 수도 네, 있으실 네.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마련하기가 쉬운 돈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크죠. 금액이 그러니까 크죠. 이게 자체로 보면 1년 안에 2,400만 원, 2,600만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자가 엄청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또 감안을 하셔야 이제 그것까지 어느 정도 자금 계획이 서 있는 분들만 좀 넣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네. 빨간색으로. 아마 이 타입들을 지금 1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 공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가장 많이 넣으실 건데요. 아마 그런 거 있어요. 신생아를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런 청약을 넣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두 타입이 있어요. 다자녀랑 신혼 부부들은 저기 특별 공급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공급이
중복 청약이 가능하실 아. 거예요. 그래서 저 동그라미 타입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저기 특별 공급하고 하루 네. 전날 넣어보시고 또 일반 공급도 넣으시면 가능성을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저 동그라미 쳐진 것들이 또 이제 세대 가장 수가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네, 네. 네, 확률도 높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이제 모델하우스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요. 네, 그래서 10월 18일 금요일부터 10월 20날까지 이제 3일간을 거쳐가지고 안에 이제 내부라든지 그런 이제 유닛을 만들어 놨는데 저 기간이 넘어가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참관을 할 수가 관람을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당첨되신 분들, 그러니까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당첨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가서 보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20일까지만 네. 그냥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까 네. 하고 가실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못 보신다는 그렇죠. 거, 이제, 당첨자들만 네. 보신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한 번 정도는 꼭 가보시길. 이거 내가 여기를 청약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트렌드로 지금 아파트들이 지어지는가도 알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가 사람이 꿈을 이루려고 하면 어쨌든 누구나 네. 뭐 이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거다 뭐 어쩔 거다 막 그렇게 저주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어쨌든 집은 갖고 싶잖아요. 네. 20억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갖고는 싶잖아요. 네. 그죠? 30억짜리 갖고는 싶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떤 드림터치라 그러죠. 자꾸 보고 내가 네. 방문해보고 거기 가서 가구 배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지는 이제 식구들하고 내가 여기 이 집에서 이 식탁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냄새는 어떨까 이런 것들까지 상상하고 오시면 아마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슷한 집을 나중에라도 네.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 좀 시간을 내서 기왕이면 아마 토요일 일요일 정말 빡시게 많을 거예요. 네.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될 수도 네,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18일 날 아니면 뭐 주말이라도 가보시면서 바람도 쐴 겸 요즘에 그럼요. 뭐 날씨도 좋으니까 한번 가시면 좋겠네요.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든 집이 없으신 분이든 자꾸 가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집이 지금 없으시다라고 이제 집이 없는데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뭐 일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라든지 계속 지금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땅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에 아파트들이 지어질 거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내가 서울에 우리가 송파의 어떤 아파트의 모습은 이런데 여기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것 중에 의정부의 나리백시티라든지 뭐 이천의 뭐 중리 그러니까 이천역 근처에 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도 그 견본 주택에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뭐 나는 거기에 살 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꾸 눈높이를 높여가면 내가 또 나중에 좀 더 충분히 그러니까 좋은 거를 선점할 수도 있는 거고 눈이 그만큼 이제 우리 띈다 그러잖아요. 트이는 게 네. 진짜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거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네. 30분 전까지 그러니까 네. 4시 반 전에 가야 네.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내아에 대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네. 지금 청약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금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중복해서 질문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한번 좀 해소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한번 제가 제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1가구 주택자도 지금 청약이 가능한 거죠? 네, 일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서울에 살고 계시지 않더라도 경기도 도민들이라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은
다자녀 아까 다자녀. 특별 예. 공급 네. 정도에서 네, 그 특별 공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이 태아를 가지고 있으면 또 특별 공급으로 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이게 일정들을 알고 좀 미리미리 네, 네, 네. 미리미리 준비를 네. 하셔야 우리 결혼했는데 어디가 네. 언제쯤 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좀 이제 왜냐하면 한 네.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네. 원한다고 바로바로 네. 되는 거는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서울에 1가구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하다. 2가구는 안 되죠. 그렇죠. 이 이 가구는, 가구는 아예, 규정상. 아예 안 되고요. 아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으세요. 또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 그 잠시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에 네네. 살고 얼마 전에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엘리트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 여기 입지가 너무 좋고 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는데 약간 커뮤니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쵸. 입지랑은 다르게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 아파트에 대한 변천사를 한번 그렇죠. 좀, 아파트 예. 1세대, 2세대, 3세대 그렇죠. 이렇게 뭐 쭉 가니까. 3세대, 4세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뭐 조경이라든지 단지에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주차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변천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가장 큰 트렌드가 커뮤니티가 얼마만큼 잘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또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조식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조중식을 다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도 우리가 커뮤니티 한번 여기 보시면 주민 공동 시설에 보시면 조식 카페가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트렌드다 보니까 입지는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분들이 그냥 한번 넣어봐야겠어라고 해가지고 넣으실 수 있다라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로도 네.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추첨제 당첨이 되시면 여기도 2년을 거주를 하셔야 되지만 여기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거래 유예가 3년 정도. 그쵸 실거주 네, 유예가 실거주? 3년 정도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전세를 한번 주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타이밍에 잘 맞춰가지고 그때 이제 이사를 하시거나 또 잔금 대출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1주택자를 가지고 지금 집을 뭐 송파에 하나를 보유하고 계신더라고 하더라도 청약 넣으시면 당첨만 된다면 당첨만 된다면 부러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는 네. 이제 그 의무 2년이 있어요. 거주가 네. 2년이 있는데 이거를 다 못 채웠다. 그러면 일단 채우고 네. 거기선 채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당첨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실거주 의무가 3년 정도 유예가 되니까 2년 정도 전세를 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 이쪽으로 입주를 해서 또 나머지 2년을 채우면 된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요. 지금 여기에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네, 것 같긴 네, 한데 네. 한번 좀 이거 못을 박아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1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일단은 중도금 네, 네. 50%? 네. 가 가능하다고 좀 하신 것 같은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요번에 또 이제 이거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경우에도 50%가 되는 건지 아니면 30%까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어가지고 일단은 확인을 이제 뭐 이런 것 금융기관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LTV는 지금 50%는 나와요. LTV가 50%가 나오는데 이건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중도금 대출 자체는 건설사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게끔은 돼야 되지만 어쨌든 1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잔금 칠 때 대출을 얻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기존에 있는 주택은 처분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네. 어떤 세금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 되는 건데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네. 그걸 일단은 처분할 거니까 대출을 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그죠? 3년 안에 팔 거니까 3년 유예, 그것도 3년 유예가 네네. 있어요. 3년 안에 팔면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거는 가능은 한데 어쨌든 중도금 대출은 50%는 나옵니다. 이거는 잔금 때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중도금 대출은 어차피 건설사에서 이제 무이자로 주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어쨌든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도금 대출은 50%는 나옵니다. 일단은 요즘 아파트들은 네. 요건 뭐 다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은 드는데 일단 네.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네, 네. 요거는 뭐 상식으로는 당연히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도 캠핑을 자주 가다 네. 보니까 짐이 그래서 네. 이제 밑에 차에 가깝게 창고가 있어야 이거 들락날락하기가 되게 좋죠. 그렇죠. 있겠죠 여기도 네, 개인 여기도 창고. 그러니까 통상에 보면 조감도 상에 보면 주민 공동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안 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는 안 보이니까 네, 네, 네. 이게 혹시 없는 건 아닐까 세대 네. 창고가 쪽에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지하층에 있겠죠. 있고 네. 여기에 운영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운영 방식이 아마 결정이 되어서 나중에 공고가 입주민들한테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 요거 하나 정도를 물어보면은 지금 그 아까 계약금을 네. 넣을 때는 네.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그 주택을 담보로는 넣으면 안 된다. 네. 그걸로 이제 대출 못 받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59 타입이면 한 3억 정도는 일단은 갖고 있어야. 그렇죠. 그죠? 59 그래야. 타입 59 타입이 계약금 네. 자체가 화면 다시 한 번만 네네. 보여주시겠어요? 59 타입이 지금 계약금 자체가 최대 3억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최대 뭐 3억 정도가 당장 필요한 금액이다 보니까 네. 그 정도 금액은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적지가 않아요. 네네. 이게 기간이 여기가 이제 지금 털을 파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텀이 있겠지만 길게 갈 수가 있는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솔직히 중도금을 뭐 3개월, 4개월 만에 몇 억씩 만들 것 같으면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다고도 봐야 되죠. 네, 근데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그렇게 3개월마다 뭐 2억씩, 3억씩 만들려고 하면은 진짜 그러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잔금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잔금 대출도 50%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대신에 일단 당장 당첨되고 나면은 11월 15일까지는 최소한 3억 정도는 필요하시다.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신에 네.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현금이 네. 1억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를 거의 대출을 또 거의 신용 대출로 이렇게 네, 받으셔야 될 많이들 텐데 이용하시니까. 이 당첨자 네. 분의 그 신용 대출이 1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당첨자는 1억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한 뭐 9,900까지는 네. 돼요. 9,999만 9,900원. 어쨌든 1억은 안 돼. 네. 1억을 초과하면 안 돼요. 네네네. 네. 1억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 대신에 배우자는 배우자. 가능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합산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되시면 아마 대출을 뭐 풀로 다 땡겨가지고 일단 계약금 넣어놓고 어떤 자금 계획을 중도금 대출 뭐 그건 마감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또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서류 접수라고 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내가 통장 그 잔고 내역이라든지 뭐 주식이 있다 그러면 증권사 잔고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뭐 내가 만약에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오겠다 하고 하는 그런 다 잔고 증명 그 내용들을 어떻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또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1가구 있는 사람, 1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제발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걸로 계약금을 치르시면 절대 안 절대 돼요. 안 된다. 네. 그러면 그게 6월하고 9월에 은행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거기서 적발이 되면 전액 환수 조치가 되다 보면 대출금 네. 갖고 와 이렇게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 사이에 또 만드시면 또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설을 하실 때 이거는 생활 안정 자금으로
자설하셨기 때문에 그 사용 목적을 위반을 하면 이거 자금이 회수가 돼 버려요. 이제 내 주택이 있는 분들이 가장 유념하시고 계속 상기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요즘에 뭐 TV 뉴스에서 시끌시끌한 내용도 약간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잡내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에 대해서 이제 청약 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그 지금 견본주택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바로 확인하셔서 한번 가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나들이 삼아서라도 일정 한번 가보시고 근처에 또 맛집에서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야 우리도 이런 집 가져보자 또 그런 꿈도 꾸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작은 계획을 조금 급하게 세우셔야 될 테지만 그 부분들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저희가 답변을 좀 해드린다고 해드렸지만 다 채워지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댓글에다가 여러분 또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한번 알아봐서 최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더 플러스 TV 구독 아직 안 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양한 내용의 다른 컨텐츠들 그다음에 뭐 지금 강남 중심이긴 한데요. 아파트들 관련돼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